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오미크론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라는 게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촬영 일자를 잡아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를 하고 있거든요. 오미크론 BA5랑 BA2.75, 얘는 또 켄타우로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변이가 발생을 했는데 각종 언론에서는 BA 스텔스보다 전염력이 3배에서 9배 정도가 강하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이 BA5, BA2.75 특성이 어떻길래 BA2 스텔스보다 감염력이 더 강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이가 두 개밖에 없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 크게 나누자면 이제 오미크론 종류는 5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우선 오리지널은 이제 다 환고 방식으로는 복잡하지만 그냥 다 떼고 말해서 그냥 보통 BA1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거에서 변이가 되어서 올 초 이제 1월부터 거의 한 4, 5월까지 가장 대세를 이루던 이제 BA2 형태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A3도 있는데 사실 얘는 단 한 번도 주인공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언론에 나온 적은 없고, 최근 4월 말 5월 때부터 BA4와 BA5 형태들이 이제 쭉 상향세를 보이다가 6월부터는 BA5가 전 세계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BA2가 나온 이후로 BA2가 이게 굉장히 우세종이 돼서 대다수를 차지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약 거의 한 달 반 정도 만에 거의 쭉 그걸 다 먹어서 점유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굉장합니다. 굉장히 다른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가지고 있는데, 뭐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구분을 하고 그 모양에 따라서 우리 몸이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모양이 BA4랑 BA5는 굉장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라면, 이게 유전적으로 쭉 분리를 볼 때 지금 이제 BA4랑 BA5는 BA2에서 조금 더 변이가 일어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BA2는 BA1 오리지널과는 다르게 면역을 회피하거나 감염됐던 사람에서 획득되는 면역 중화 항체 양 같은 게 조금 더 적은 편인데, 거기서 한 번 더 변형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중화 항체를 얻거나 이런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 BA5랑 BA2.75, 켄타우로스 이 두 가지의 증상이 기존 오미크론의 스텔스보다는 더 강한 건가요? 사실 증상은 이게 좀 늘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연히 다르다라고 할 만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BA2.75는 켄타우로스라는 별명이 붙여졌고, 심지어 이게 한국에서 변이가 발생됐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는 또 지역 감염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변이가 한국에서 나왔는데 이 선생님은 어떻게 이거를 보실까요? 글쎄요. 근데 이름을 좀 미리 잘못 붙인 거 아닐까라고 이제 섣부르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BA2가 굉장히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BA2의 뭐 변이 형태 중 하나인 뭐 특정 뭐 켄타우로스라고 할지언정 지금은 그 비율이 줄고 있고,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BA5가 훨씬 더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켄타우로스에 대해 걱정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에 확진자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지금 예상을 벗어난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백신을 함으로써 얻는 중화 항체의 수나 아니면 예전에 걸렸던 적이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화 항체의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최근에 NEJM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 얻어지는 중화 항체의 양과 그 이후에 지금 BA 뭐 2, 3, 4 이렇게 쭉 진행할수록 그런 감염 이후, 백신 이후에 걔네들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중화항체를 얻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재감염이나 아니면 돌파 감염들이 계속 이제 걱정이 돼서 이 추이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확진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회피해서 전파력이 늘어난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선생님? 근데 원래 전산상으로 확진자들은 나오기 때문에 확진이 된 사람이 뭐 병원에 갈 일은 사실 없다고 보고요. 이제 자기는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사실 감기라고 생각하고 이제 검사를 안 하거나 기존의 델타 때처럼 이렇게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이제 주 경과를 봤을 때 그냥 있어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가는 경우는 있을 것 같지만 뭐 확진자가 사실 병원 진료를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BA5랑 BA2.75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고령자랑 고위 병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더 위험하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신을 했어도 이제 그거에 백신을 했어도 돌파 감염이 되거나 예전에 걸린 적이 있어도 그거를 방어하는 거가 좀 어려워서 다시 또 걸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고령자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위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 자체가 높아서 감염에 걸리는 것 자체의 확률이 증가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게 BA5, BA2.75처럼 이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선생님, 이 변이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변이는 일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결국은 이렇게 지내가다가 우리가 인플루엔자 같이 결국은 토착화돼서 정기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촬영일 기준으로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76,402명이 감염이 됐고요. 위중증 환자가 9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희 하나 이비인후과 병원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과 저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 BA5, BA2.75 변이 바이러스를 슬기롭게 조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기본적으로는 자기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마스크는 야외든 실내든 웬만하면 착용하는 게 좋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이제 행사라던가 이제 모임 같은 걸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오미크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면서 어떻게 변이가 되고 어떠한 양상으로 전파가 되는지 감시하고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마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드리면 어떤 당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약한 형태고 위중증으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겐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아직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촬영에 임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